2024년 아시아 지역에서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1951년 태풍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22호 태풍 인식은 중국 홍콩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23호 태풍 도라지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괌 인근에서 24호 태풍 마니가 발생했고, 도라지와 마니 사이에서 25호 태풍 우사기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월에 태풍이 발생한 것은 아직도 식지 않은 해수면 온도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태풍은 보통 해수온이 26.5도 이상일 때 발생하는데, 입동이 지났음에도 태풍이 발생한 남쪽 해상은 여전히 30도에 가까운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2개 이상의 태풍이 근접해 있을 때는 서로 영향을 주어 이동 경로와 세력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후지와라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태풍의 정확한 경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겨울철 태풍은 여름철 태풍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북반구의 공기가 더 차갑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열대 지방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태풍과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런 큰 온도 차이는 더욱 강한 바람과 극심한 폭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붕괴 위기로 인해 많은 건설 현장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불어닥치면 방치된 건설 자재들이 날아다니며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건물들의 부실, 공사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 일부 건물들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견되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특정 건물만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견되어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태풍들의 영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에는 북쪽으로 밀어내는 바람이 약하고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풍이 북상하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한반도에 단 한 개의 태풍도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방어막 역할을 했고, 가을이 되어서는 북쪽의 찬 공기가 태풍의 북상을 막아주었습니다. 이번 겨울 태풍은 이례적인 사례로 보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앞으로는 겨울철 태풍이 연례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재난 대응 능력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자연재해라도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겨울철 태풍과 같은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들의 위협은 각국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부실 건축과 관리 소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 현장이 방치된 상태에서 태풍이 강타할 경우 건설 자재와 장비들이 날아다니며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설사들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도시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는 창문도 설치되지 않은 채로 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태풍이 불면 이 자재들이 날아다니며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타워크레인과 같은 대형 건설 장비들입니다. 유지보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크레인들이 강풍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으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크레인이 회전하면서 주변 건물과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의 안전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은 강풍이 불 때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부 건물들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특정 건물만 크게 흔들리는 것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태풍의 강도가 매년 강해지면서 이러한 건물들의 흔들림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건물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연이은 재해복구 비용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GDP의 200%를 돌파한 상태에서 새로운 태풍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한다면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행히도 이번 태풍들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리적 특성과 기상 조건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겨울철에는 북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약하고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태풍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방어막을 형성했고 가을이 되어서는 북쪽의 찬 공기가 이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패턴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 태풍과 같은 이례적인 현상이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재난 대응 능력의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자연재해라도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과 군사력은 강대국 수준이지만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겨울철 태풍과 같은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